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강기업 연구소. 네, 형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방송 전문 채널 현직 앵커 이건입니다. 네, 증권방송 전문 앵커 유창호입니다. 네, 새해 복 우선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새해 맞이하고 저희가 어떤 종목 할까 막 고민하다가 고민 많이 했죠.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또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네. 이 종목을 분석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온 종목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토당토하는 종목이었으면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네. 다른 종목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종목이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요즘 난리가 난 CXL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이죠. 네. 엑시콘 보겠습니다. 시세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네. 한 달 만에 뭐 주가가 2배를 올려놓고 있는 화끈한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01년이죠. 2001년에 테스트 ENG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리고 05년도에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때 엑시콘이라는 이름으로 사명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12월에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요. 15년 10월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차근차근 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히 뭐 하는 회사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테스트 장비, 테스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테스트 장비라는 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반도체가 정말 불량이 없이 잘 돌아가는지 이 불량을 걸러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반도체 공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후공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엑시콘의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일단은요, 반도체도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주 뭐 듬직한 친구들을 안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꼭 기억하세요. 중요하더라고요. 네, 엑시콘을 보게 되면 항상 삼성전자로 공급하는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파트너십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메모리를 지금 주력을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쪽의 테스트 장비 이쪽도 기대감이 앞으로 좀 높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추가 고객사를 확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이 메모리, 비메모리 나왔으니까 요거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반도체에서 메모리라고 하면은 저장 장치고 비메모리라고 하면 연산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이 메모리 쪽에서도 두 갈래로 나뉘죠. 저장은 저장인데 잠깐 거쳤다가 날아가는 D램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쭉 저장이 되는 낸드 계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낸드 중에서도 쉽게 우리가 꼽았다 뺐다 하는 거 있죠. SSD. 저장 장치. 네, 그렇죠. 그 SSD도 낸드 계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엑시콘의 경우에는 이 메모리 중에서도 D램 쪽에 반도체 검사 장비가 4, 그리고 이 SSD 쪽에 반도체 검사 장비가 6, 이 정도 4대 6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SSD가 조금 더 주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SSD가 매출이 분명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반도체 업황 자체, 이 반도체 쪽이 이제 시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콘도 주목을 할 만하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로 DDR4에서 DDR5로 D램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거 한 가지. 그리고 또 AI 반도체 시대로 전환된다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필요하니까요. 고용량의 고속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는 시기고, 네. 그런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는 엑시콘, 이 장비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세대 교체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4에서 5로 넘어간다. 그렇죠.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시기죠. 지금 아주 되게 뭔가 넘어가는 그 과정이니까 볼만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핵심 제품군, 엑시콘을 자주 볼 때 나오는 용어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D램 테스트 장비.
메모리 쪽의 주력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중에 D램과 SSD인데 첫 번째 D램 테스트 장비 쪽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엑시콘의 근간이자 주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엑시콘 이야기를 자주 보다 보면 두 번째 이 버닌 테스트 장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태운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요. 태운다는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의 반도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게 되죠. 뜨겁겠네요. 금방 기계가 뜨거워지겠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고발열, 금방 발열이 나오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 쪽에 검사에 특화된 검사 장비, 여기도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군요. 그런 검사 장비를 우리가 버닌 테스트 장비라고 합니다. 버닌 테스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이거 관련해서 2021년 7월에 삼성전자 쪽으로 신규 수주 공시를 엑시콘에서 내놓게 되면서 이게 버닌 테스트 장비가 엑시콘의 주요 포인트가 됐고요. 앞으로도 엑시콘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죠. D램뿐만 아니라 SSD 검사 장비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삼성전자 쪽으로 물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진짜 인연이 많고 나쁘게 보면은 많이 의지하네요. 그렇죠. 뭐 의지하는 거, 네. 거기다가 뭐 파트너십, 그러니까 장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엑시콘 하면 삼성전자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 그래야 되네요. 자, 그리고 SSD 이쪽이 D램 검사 장비 쪽에 비해서 남겨먹는 게 좀 많대요. 그래서 엑시콘의 실적 성장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다. SSD가 엑시콘의 매출 중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앞서는 메모리 얘기만 드렸잖아요. D램과 SSD, 버닌 테스트. 그런데 비메모리 쪽의 기대감도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장 동력이죠. 그렇죠. 네.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검사 장비 관련 기술 개발은 이미 마쳤고요. 고객 사양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정도 아니면 또는 뭐 내년부터 매출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을 감안하면 와, 메모리와 비메모리까지 된다고? 엑시콘은 기대할 만하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참고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대표 회사들이 어디가 있나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예전부터 사실 몇 군데 없어요. 일본의 아드반테스트 또는 요코가와 전기, 그리고 미국의 테라다인 정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요코가와 전기 쪽에서는 이 YIK 쪽으로 매각을 했죠? 그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그 요코가와 전기에 이 관련된 사업 부서를 이제 매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남아있는 게 일본의 아드반테스트 그리고 미국의 테라다인이 있는데 얘네가 아직까지도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장비 한 거의 절반을 먹고 있어요. 압도적이네요. 아직까지도 글로벌 네. 몇 군데에서 다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도 여기에 계속 의존을 하다가 수년 전부터는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장비도 국산화하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엑시콘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장비 국산화 움직임입니다. 특히 이 비메모리 쪽의 테스터 국산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기대 중이고요. 그 중에 엑시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엑시콘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장비구나 이렇게 알지. 그렇죠. CXL로 더 많이 연결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CXL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XL이 화제를 모으고 있긴 한데 이거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설명들도 참 어렵거든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중앙 처리 장치 알고 계시죠? CPU.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요즘에 CPU뿐만이 아닙니다. 뭐 GPU. 중요하죠? 그렇죠. GPU, 그래픽 처리 엔비디아가 장치. 그래 유명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이게 있어야지만 AI 시대에서 이 데이터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CPU 있고, GPU 있고, 그리고 당연히 얘들만 있으면 안 되고, 저장 장치, 메모리도 필요해요. 그게 이 D램. 그래서 CPU, GPU, D램, 얘네들이 데이터를 소통하면서 컴퓨팅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각각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럼 일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프로토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서 데이터가 통역을 해줄 만한 친구, 그렇죠. 길 안내를 해주는 버퍼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CPU에서 예를 들어 데이터가 GPU로 가고 싶을 때 말을 해주는 거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서 얘에서 통역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가고 싶대. 그래? 그럼 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꾸 중간에 뭐 CPU, GPU, 메모리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 계속 거쳐서 가니까 이쪽에서 데이터가
지체되고 정체되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활히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CXL이 그렇습니다. 이때 나타난 구세주가 CXL이라는 기술, 이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언어가 다 달라도 그냥 바로 직접 연결시켜버리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안 막히겠네요. 그렇죠. 연결 기술인 거고 데이터 처리에 비유를 하자면 길을 좀 확장시켜주고 직통으로 뚫어주고 지연 시간을 줄어들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CXL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SSD 아까 언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쓸 때 여러분 그냥 편하게 꼽았다 뺐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CXL 시스템도 그냥 SSD 꽂는데 그냥 바로 꽂으면 돼요. 많이 꽂으면 더 좋아지는 그냥 거예요. 꽂으면 계속 확장이 됩니다. 아, 좋네. 사실 원래 CPU 하나당 뭐 DRAM 16개 정도인가? 그 할 때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더 못 늘려요. 그런데 이 CXL이 되면은 여기서 그냥 계속 꽂아서 확장시키면 되니까 메모리 충분히 더 많이 용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요하는 AI 시대에 딱 맞는 게 CXL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엑시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또 삼성전자. 그렇죠. 지난해죠? 지난해가 아니라 네. 5월 세계 최초의 CXL 1.1 기반의 D램을 선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안 됐고 지난해 5월에 CXL 2.0을 지원하는 D램을 개발해서 양산을 했다는데 삼성전자 하면 엑시콘 바로 떠올라야죠. 여기 파트너잖아요. 이전에 CXL 1.1 요거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 테스터 장비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시장이 무르익질 않아서 요건 사장됐고요. 너무 빨리 얘기했구나.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은 삼성에서 2.0 내놨죠. 이 CXL 2.0 테스터를 엑시콘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허. 자, 그래서 올 1분기 정도면 개발 완료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소식이 나오면 또 대단히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